제목 미친 사랑. 당신은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랑은 아름다우면서도 잔혹했고 뜨겁지만 동시에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남자의 삶 속에 찾아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그 사랑이제 당신을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사랑의 광기. 사랑은 언제나 광기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 나는 그를 만난 순간 제정신을 잃었다. 숨결 하나, 눈빛 하나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친 집착이었다는 것을. 사랑에 빠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빠지는 것이 아니었다. 추락하는 것이었다. 끝없는 나락으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누군가를 향한 미친 갈망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광기에 관한 고백이다. 불꽃 같은 시작. 첫 번째 시선. 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카페 유리창에 빗방울이 미끄러져 내리고 사람들은 우산을 펼쳐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평범하고 동시에 가장 운명적인 순간이었다. 문이 열리면서 종이 딸랑거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세상이 멈췄다. 정말로. 빗소리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심지어 내 심장 소리까지도 일순간 사라졌다. 오직 그만이 존재했다. 젖은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주위를 둘러보는 그의 모습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가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뭔가가 부서졌다. 내 안에서, 그리고 아마도 그의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이성이었을까? 평온이었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 자신이었을까? 전율의 시작. 그는 내게 다가왔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목소리가 따뜻했다. 벨벳 같았다. 그 목소리가 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네, 물론이죠.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처음 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서툴렀다. 그가 앉았다. 내 맞은편에.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거리가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 그의 체온이, 그의 숨결이, 그의 존재 자체가 내 공간으로 스며들어 왔다. 이런 날씨에 딱 맞는 카페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내 세상이 또 한 번 흔들렸다. 그 미소. 입술 끝에서 피어나는 그 작은 곡선이 내 가슴을 휘저었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자주 오세요? 나는 간신히 물었다.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주 올 것 같아요.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시선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장난기? 호기심? 아니면 나와 같은 전율? 운명의 교차점. 우리는 2시간을 이야기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대화의 내용이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이듯 스며드는 그 순간들이었다. 그가 웃을 때마다 내 가슴이 쪼그라드는 그 느낌이었다. 그가 잠깐 침묵할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마치 우리를 이 카페에 묶어두려는 듯이. 비가 많이 오네요.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조금 더 기다려야겠어요. 그래야겠어요.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비는 핑계였다. 우리는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완벽한 우연이,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끝나는 것을. 그가 갑자기 내 손에 손을 얹었다. 전기가 흘렀다. 정말로 그의 손바닥에서 시작된 뜨거운 무언가가 내 팔을 타고 올라가 심장을 강타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보았다. 그도 놀란 표정이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죄송해요. 그가 손을 빼려고 했다. 아니에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둘 다 알았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무언가 거대하고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달콤한 집착, 중독의 시작.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오후의 일들을 반복해서 되새겼다.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소리,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았던 그 순간의 전율.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 꿈이 아니었다. 환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준호. 그는 건축가였고 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우연이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가 준 명함을 꺼내 그의 번호를 저장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너무 성급하게 보일까봐 망설여졌다. 결국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즐거웠어요. 잘 자요. 단순하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보내는 데만 30분이 걸렸다. 몇 번을 다시 쓰고 지우고 했는지 모른다. 답장은 금방 왔다. 저도요. 내일도 비가 올까요? 내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혼자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것이 설렘이구나. 오래전에 잊었던 이 감정이 설렘이구나. 매일의 만남. 다음 날 나는 같은 시간에 그 카페에 갔다. 그도 와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어제보다 더 심하게. 오셨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어제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더 자연스러웠고 더 편안했으며 동시에 더 위험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만났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카페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실제로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서로를 찾았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작은 것들의 마법. 그의 모든 것이 내게는 마법 같았다. 커피를 마실 때 살짝 찡그리는 표정.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들. 무언가를 설명할 때 손짓하는 모습. 창밖을 바라볼 때의 옆모습. 나는 그의 작은 습관들을 외워갔다. 그가 항상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것. 긴장할 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것. 웃기 전에 항상 한 번 입술을 핥는 것. 이상했다. 이런 세세한 것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마치 보물을 수집하는 것 같았다.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내게는 값진 보물이었다. 뭘 그렇게 보세요? 어느 날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손이 커피잔을 감싸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냥 예쁘네요. 뭐가요? 그 손이요. 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를 보며 웃었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상한 사람. 맞았다. 나는 이상해지고 있었다. 사랑 때문에. 그를 향한 이 감정 때문에.
첫 번째 키스. 2주 후 우리는 처음으로 카페 밖에서 만났다. 그가 제안했다. 산책하지 않을래요?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해질녘이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강물은 그 빛을 반사해 반짝였다. 아름답네요. 내가 말했다. 정말 아름답죠. 나는 그가 하늘을 보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준호 씨. 네. 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당신 생각만 해요. 매일 매 순간. 그가 걸음을 멈췄다. 나도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다. 저도요. 그가 말했다. 미칠 것 같아요. 그가 내게 다가왔다. 천천히. 마치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따뜻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키스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세상이 사라졌다. 한강도 사람들도 시간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그와 나만이 존재했다. 그의 입술이 주는 부드러운 압박감, 그의 숨결이 내 피부에 닿는 감촉, 그의 향기가 내 코끝을 스치는 것. 이것이 키스였다. 진짜 키스였다. 영혼이 서로 만나는 키스였다. 우리가 입술을 뗐을 때 나는 울고 있었다. 왜 울어요?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가 나를 안았다. 꽉. 마치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설렘도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이었다. 미친 사랑이었다. 파괴의 그림자. 불안의 시작. 사랑은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불안도 함께 가져왔다. 우리가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나를 정말 사랑할까? 다른 여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너무 무거운 존재는 아닐까?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초조해졌다. 답장이 늦으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다. 요즘 자주 연락해요? 친구가 물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떨고 있었다. 네. 매일요. 매일? 하루에 몇 번?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루에 몇십 번은 좋게 메시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몰입하는 거 아냐? 몰입? 나는 몰입하고 있었나? 아니면 집착하고 있었나? 질투의 맛. 그날 밤 나는 그의 SNS를 뒤지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의 게시물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댓글을 달아준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일상이 된 것이. 특히 여자들의 댓글에는 더욱 민감해졌다. 오늘 촬영 고생했어요. 어떤 여자가 댓글을 달았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예쁜 사람이었다. 누구지? 촬영이 뭐지? 왜 이렇게 친근하게 말하지? 나는 그 여자의 프로필로 들어가서 그녀의 게시물들을 훑어봤다. 사진들을 보니 모델인 것 같았다. 키도 크고 날씬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가 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여자들이 있다는 것이 불안했다.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매력적인 여자들을. 다음 날 나는 그에게 물어봤다. 어제 촬영했어요? 네. 아, 네. 건물 촬영이었어요. 혼자 하셨어요? 아니요. 사진작가랑 모델이랑 함께요. 모델이요?
내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그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네, 건물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다. 나는 질투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여자들을, 그와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 나도 모르게 나는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일정을 외웠다.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언제 점심을 먹는지, 보통 언제 퇴근하는지, 그가 자주 가는 장소들, 좋아하는 음식점들, 취미 활동까지. 어느 날 나는 그가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는데 정말로 친구들과 만나는지 확인하러 갔다. 멀리서 지켜봤다. 정말로 남자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안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가 무서웠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된 걸까?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야? 나는 거울 속의 내 모습에게 물어봤다. 거울 속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초췌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첫 번째 다툼. 폭발하는 순간이 왔다. 그날 그는 약속 시간에 1시간 늦었다. 연락도 없이. 나는 카페에서 1시간 동안 그를 기다렸다. 그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가 나타났을 때 나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연락은 왜 안 했어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핸드폰이 꺼져 있다고요? 요즘 누가 핸드폰을 꺼놓고 다녀요? 정말이에요. 회의 중에 배터리가 나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왜 이래요? 정말로 일이 생긴 거라고요. 일이 생겼으면 뭘 해서든 연락했어야죠. 저는 여기서 1시간 동안 바보처럼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랑 있는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당황해서 당혹으로,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싶어 하고, 연락이 안 되면 의심하고. 이게 뭐예요? 그의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다. 사랑이에요. 나는 간신히 말했다.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사랑이 이런 건가? 회한과 깨달음, 균열의 확산. 그 다툼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겉으로는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고, 여전히 만났고, 여전히 키스를 했지만 뭔가 달랐다. 그의 눈빛에 있던 그 무조건적인 애정이 조금씩 흐려져 가고 있었다.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를 잃을까봐. 그래서 더욱 매달렸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만나려 하고, 더 많은 사랑의 확신을 받으려 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얼마나요? 많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그 작은 한숨이 내 가슴을 찔렀다. 왜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불안해서요. 뭐가 불안한데요? 당신이 떠날까봐요. 사랑의 이름으로.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의 선택을 의심하고, 그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분석했다. 조금이라도 예전과 다른 행동을 하면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질투했다. 저랑 있을 때 핸드폰 보지 마세요. 일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일이면 나중에 봐도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저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해요? 이런 식이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고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서운해했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나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사랑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독이 된 사랑. 우리 잠깐 떨어져 있어요.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왜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이 모든 게요. 당신의 불안, 질투, 의심. 저는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건가요? 사랑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게 정상인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이 독이 될 줄 알았다면.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마셨을까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동시에 피로도 있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해독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떠나가는 사람. 한 달 후 그는 정말로 떠났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냥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아프게 해요. 마지막 만남에서 우리는 울었다. 미친 사랑의 끝. 사랑은 나를 완성시킨 듯 보였지만 결국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랑은 나를 구원하는 듯 보였지만 끝내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사랑은 광기였습니다. 나는 그 광기에 휩쓸렸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압니다. 그 광기를 해독하는 길은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사랑은 때로 달콤한 독입니다. 그 독에 취할지 아니면 해독제를 찾을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광기의 기록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에 미친 집착을 붙들고 있었을 뿐이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것을. 그녀와의 시간은 나를 불태웠고 나는 이제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었다. 그 사랑은 미쳤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했다. 미친 사랑, 그 끝은 이별이었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내 삶의 가장 뜨겁고 찬란한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오디오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어질 새로운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